자, 예. 김정은, 김여정 이 두 남매가 지금 이 온갖 그 쓰레기들을 지금 안무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공에 지금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뿌려대는 이유가 뭔지 한번 그 이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여정이 밝힌 내용은 네, 삐라입니다. 삐라. 우리 그 삐라를 뿌리지 말라라고 네네. 하는데 네, 우리로서는 네. 그 탈북 단체들을 솔직히 정부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애걸복걸 합니다. 예, 그래도 탈북 단체들은 삐라를 정부 말 안 들어요. 네,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여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물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오물을 보낸 것인데요. 그렇죠. 많은 논란 중에 이 부분만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삐라와 오물이 같습니까? 이 오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진왜란 때 네네.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진주성 싸움에 보면요. 그렇죠. 그 주민들이 무기가 없어서 네. 일본군에게 오물을 뿌립니다. 네. 이거 전투입니다. 전투. 네네. 이 오물을 하니까 뭐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실 똥오줌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인분이라고 지금 문제된 표현되죠. 게 똥오줌입니다. 그렇죠. 이건 전투예요. 전투. 네네. 그 상황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제가 좀 들여다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심각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심리전, 인지전이라고 하죠. 인지전은 뭐냐면 가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사실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이 전쟁으로 또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어떤 전투로서 슬그머니 뭐 횡행하는 것, 이게 이제 인지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대북 전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또 저기 저 쓰레기 좀 어떻게 해? 이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식인데 사실 이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어떤 것? 하이브리드 타격전이라는 것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죠? 혼합이 있잖아요. 혼합되는 게 보통은 이런 겁니다. 드론이라든지 또는 풍선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어떤 무기들, 여기에 사실 이걸로 가려진 것, 실제로 방사정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한번 쏘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방공망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실험을 해봐야지, 실험은 안 하고 실제로 실전을 했을 때 안 들어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풍선을 지금 이틀간에 쐈을 때 방사정포를 18발을 쏩니다. 그것도 대단히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근데 국민들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아유, 자유 뭐 무슨 연합인가요? 북한 인권 연합인가요? 거길 욕해요. 일단 뭐 그렇다고 그 시민단체가 꼭 올바른 행동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해요. 아이 그 북한 오물이 그것 때문에 왔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오물도 싫고 그 다음에 대북 전단도 싫어,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진 건 방사정품도 함께 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란까지 했죠. 예. 이 GPS 교란도 했어요. 맞습니다. GPS 교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이 풍선이 가요? 부산까지, 거의 남부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험이었다. 즉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했을 때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선이 굉장히 크고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남한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느냐? 그러면 상상하기도 쉽지만 똑같은 무게의 생화학 물질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리 정부가, 그다음 우리 군이, 그리고 어디까지 그럼 뚫려갖고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실험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 이거 북한에 보내는 전단 때문이다라고 숨겼을 것이다. 이게 가장 좀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네. 왜 이거를 그 휴전선 근처에서 막지를 못했느냐, 네. 막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국방부에서는 그게 15km까지 치솟는데요. 네네. 이 지금 풍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내려올 경우에 음흠. 이걸 막으려면 굉장히 심할 경우에 전투기까지 띄워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생화학 무기가 들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차단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풍선이 한 가지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럼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높이도 달라지고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게 데이터였다. 이들이 노리는 건 왜 풍선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냈다면 어떤 의도를 좀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이유로 들 텐데 풍선의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뭐 요격하면은 저쪽에 어떤 그 국지전의 어떤 도발 상황이 그러니까 충돌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뚫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무인기가 용산 상공까지 뚫렸다. 이것과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산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건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 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오물이라고 치고 앞으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오는 풍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넘어오기 전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확성기를 이 얘기는 그렇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죠. 네. 북한이 가장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확성기라고 하죠. 네네. 이 확성기가 다시 점검에 들어가니까 네. 5시간 만에 이걸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 오늘 네. 이 9.19 합의를 네.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좀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그냥 뭐 삐라가 오고 가고 그렇죠. 뭐 단순한 오물이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북한이 의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성기나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9.19 군사합의 사실 9.19 군사합의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북한이 이미 자기네들이 3,600회나 이미 군사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하리라고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한다. 그건 직접적으로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없고요. 저는 전격적으로 철회한 건 물론 확성기의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실험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했으니까. 데이터 다 뺐으니까. 그리고 이것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국에다 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한번 깡패짓을 해본 거예요. 왜?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들어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너네 왜 그러니? 라고 한번 이 어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북한과 중국이 충돌이 있었어요. 외교적 충돌. 중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하는 건 다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서 살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내야 되고 돈을. 그러니까 외교 행랑은 검사를 안 하잖아요. 단동을 통해서 외교 행랑 받아갖고 북한에 있는 뭐 온갖 자원이나 혹은 뭐 골동품 같은 거 다 팝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급습을 했어요. 외교관 자택을 급습하는 건 사실 굉장히 외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급습을 해서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막 김정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뭐 중국에 더 이상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지 마라. 이건 북한과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중국은 야 러시아에 넌 너무 경도돼 있어. 그럼 우린 한국과 다시 이제 거래를 틀 수 있어. 그러면서 외교관을 자택을 급습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줄다리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풍선을 보낸 겁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 뭐 문제 다 전달 문제 다 포함해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런 게 그렇죠. 했을 것이다. 전체를 봐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확성기 저 부분을 네. 부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래요. 고민할 문제입니까? 저는 저거 이게? 바로 복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쾅쾅 쳐서 죄송합니다. 저걸 방송을 안 하면 되지.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저걸 때리 부수기는 왜 때리 폭발을 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곳이 원래 이제 기존에 이 고정돼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40여 있고. 개가 이제 이동식인데 뭐 10곳은 뭐 창고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고에 녹슨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동식은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무거운 주제가 계속돼서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제 송은재 TV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네네. 확성기를 해서 네. 김정은이 그 가수 김연자 노래를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네. 김연자 노래를 크게 계속 틀어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김연자보다 저기 뉴진스 노래가 훨씬 MG 그 세대를 노려야 돼. MG 그 일단 북한의 MG 병사들을.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김연자 아, 노래부터 그렇군요. 하라고 해서 예,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걸 어쨌든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또 우리 B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렇죠. 네. 단단히. 제가 하나 또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북한의 그 방송이, 북한 확성기 방송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탈북민한테. 왜 탈북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이었대요. 근데 이 DMZ 가까운 어떤 군인인데, 개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대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 내가 왜 빨래를 왜 이 순간 널고 있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일기예보. 아, 일기예보에 완전히 자기가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일기예보가 뭐 우리처럼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시보처럼 계속 이렇게 이 세세하게 생활 정보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처럼 빨래를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아, 그리고 뭐 여기에 빨랫줄에 어떻게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 날이 푸르다, 뭐 날이 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생활 정보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그거를 듣고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깨달으면서 이 남한의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송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꺼내놓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오물은 침략 행위입니다. 아이, 그건 정말, 그러니까 더럽다가 아니라 그대로 침략이다. 그대로 전쟁이다. 그대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똥탄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있는 것 같은데 걔네는 뭐 똥이 아니 지금 지금 이게 풍선이 날아온 게 지금 거의 한 300개. 이게 300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300개, 오늘 720개 합해가지고 1000개가 1000개. 왔고 1000 개가 북한에는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들이 3600개를 보냈대. 근데 3600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와서 확인된 게 1000개. 10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따 주말 사이에 진짜. 주말 사이에 몇 차례 계속 보냈군요. 그렇죠. 계속 날려 보냈는데 이게 뭐 대남 심리전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게 제일 싼 돈으로 화생방 모의 실전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함을 감추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좀 주말 사이에 이제 이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참 우리의 안보 의식이 굉장히 느슨하고 안일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날 때 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스가 하마스가 그냥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그러니까 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는데 예. 그때 그 동영상 찍힌 걸 보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무슨 축제 행사장이었는데 그렇지. 예. 우리 축제 행사를 기념해 주기 위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양이다 막 이렇게 동영상 찍다가 총 맞아서 총각 다 죽었죠. 다 사망하고 도망가고 네. 납치되고 네. 그랬잖아요. 이거 풍선 똑같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더미 뭐 담배꽁초 뭐 가축의 분변 이런 게 넘어왔지만 거기에 예를 들자면 화생방 무기가 들어간다. 탄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큰일 거예요. 나는 거죠, 이거. 예. 큰일 나는 그냥 겁니다. 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터졌다. 이러면 이게 대기 중에 퍼뜨릴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사실은 핵무기는 북한이 지금 가진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는 함부로 버튼 누르기 힘들죠. 그거 누르는 순간 막 평양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무풍선 이거는 무기로 전용되면은 완전히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가장 저급. 그렇죠. 저급.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게 얘네 북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는 왜 군에서 이게 휴전선을 넘어올 때 관측이 되면은 그걸 터질 수 없냐?
이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오늘 뭐 어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비밀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 화학물 처리하는 부대가 가서 네. 뭐 수거를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작전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모의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들이 딱 3,600개 보냈는데 대한민국에 1,000개가 떨어졌다. 아, 그러면 3개 중에 1개 가까이는 대한민국에 안착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5월 말에 보내서 6월 1일 정도에 도착했는 걸 보면은 이게 서울 과천이 아니고 그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 떨어졌고 그 내용에 보면은 전자부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추적해서 그러면 그게 떨어뜨릴 수 있는. 다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요 풍선은 이렇게 가서 그렇죠. 저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의 훈련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는 민간 단체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다 북한에 도움이 어떻게 보면 인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1달러, 쌀, 비타민, 비타민 네. 이런 걸 보내는데 USB.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보내. 사실 옛날에 브레이브 하트, 뭐 멜 깁슨 프리덤 하던 그 싸울 때 보면 엉덩이 까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황산벌 전투 우리 영화에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욕하고 할 때 엉덩이 까잖아. 똥꼬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는데 뭐 문재인이는 뭐 무슨 삶은 소대가리 그렇게 퍼주고도 하고 오늘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초적 반응은 안 돼. 신사협정 맺을 정도의 영향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오늘 제가 그 여기 지하철 타고 오면서요 신문 사설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경향신문 사설이 그런 네. 내용이 있던데 아니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게 북한 측인데 예. 윤석열 정부를 까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는 주장인 거죠. 예. 이기는 전쟁보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보의식 가지고는 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에 지금 말리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일보의 사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경기일보가 뭐 우파지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일보의 그 사설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맞대응 축에도 못 낀다라고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번에 북한의 이런 똥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대응을 할 수 하겠다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 밝혔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문재인 때 그만뒀던 대북 확성기 어떤 방송을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이 그 경기일보 사설에 보면은 며칠 동안 우리 국토는 유린당했다.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GPS 교란 공격을 했다.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했다. 여기 전략 전술 핵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대북 대응에 망설여야 하는가? 그건 분단 국가의 일방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위권 행사란 취지에서 비례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단한 공세도 아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축에도 못 낀다. 이조차 멈칫거리면 그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 군 복무를 판문점 주변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집합을 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이 들렸어요. 네. 뭐 위대하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들을 때마다 한심하다 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도 확성기 나가죠. 주로 이제 이 확성기가 얼마나 좀 파괴적이냐면요.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전체주의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기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뭐 김일성 일가의 어떤 문제 또는 뭐 김정일의 어떤 주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판문점 그 쉽게 하면 임진강 그 끄트머리에 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대형 스피커. 그게 30km까지 30km까지 그대로 날아갑니다. 예, 예. 그러면 개성까지는 거의 가는 거죠. 음. 그럼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하면은 뼈 아프죠. 그 뼈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없는 뭐 조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저렇게 나올 때 아 우리는 더러운 평화가 좋아요.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고 하니까 꼬리 딱 내리고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클라우제비츠. 예. 평화를 원하시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대북 확성기란 게 별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면서 무슨 뭐 김정은을 비난하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대북 확성기를 하면서 아,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50%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면은 실제 비가 와. 그래서 북한이 놀래요. 북한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기상청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뭐 인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미제에 의해서 착취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탁 맞추지? 그게 대북 심리전으로 그대로 그 북한 인민들한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K-팝 북한 군인들도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거 계속 틀어주면은 그것만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가 흘러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탈북자들 중에 최근에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굉장히 북한에서 엘리트 과학 뭐 기술대인가 거기 나온 엘리트가 출신이 한국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는 남한은 굉장히 국민들이 굶주리고 뭐 자유도 없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대북 방송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응.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챈 거죠.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게 메시지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들어가면 알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또 그 김정숙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이재명의 황제화 더불어서 북한 똥탕까지 아침 이슈들을 쭉 했는데 정말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우리 새벽별님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가 정말 국민감사청구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단체에 힘을 모아가지고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힘이 되고 또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똥풍선.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고함을 치고 서쪽을 때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만 전술인데 이 북한이 지금 똥풍선 네, 이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다른 거 뭐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풍선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뭐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성동격서.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원하시면은 전쟁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저는 그런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기는 전쟁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이템 아주 좋았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차 대전 나기 전에 영국 수상 챔벌레인이 나치 히틀러한테 가서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라는 약속 받아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하나 흔들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힘에 의해서 억지력을 가진 평화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미국
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또 대한민국한테 더 어떤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달라 이런 얘기와 함께 미국 자체에서 트럼프 진영 쪽에서 어떤 나토 수준의 대한민국과의 어떤 핵 공유 이런 문제도 우리 측이 아니고 지금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 줄이는 그 효과는 저비용 고효율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주권을 정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어이없는 그럼요. 그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똥풍선을 우리가 그냥 어이없다라고 웃어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성동격사 전략 정말 앞에서는 똥풍선을 보내지만 뒤로서는 무슨 일을 할지 그럼요. 모르는 것이 북한 김정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 최전선에서 우리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의 어떤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노력, 정신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